현대 축구는 거대한 비즈니스입니다. 오일머니가 쏟아지고 수천억 원의 이적료가 오가며 최첨단 데이터가 선수의 가치를 증명하는 차가운 숫자들의 세계죠. 하지만 이 거대한 자본의 폭풍 속에서도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성역을 간직한 팀이 있습니다. 오늘은 Are You Ready와 함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구장 메트로폴리타노로 가보시죠. 경기가 시작되기 전 선수들이 터널을 빠져나오기 전부터 관중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남쪽 스탠드 방향의 왼쪽 코너 플래그. 그곳엔 언제나처럼 붉은색과 흰색 카네이션으로 만들어진 꽃다발이 다소 곳이 놓여 있습니다. 이 꽃은 구단 직원이 마케팅을 위해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팀이 우승을 하든 2부 리그로 강등되든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켜온 한 백발의 여성 팬이 직접 꽂아둔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가리타 루엥고. 1946년생으로 우리의 영원한 어머니이기도 하죠. 오늘 알유레띠에서는 그녀의 위대한 꽃다발에 얽힌 기적 같은 서사를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가리타 여사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스페인 유력지 엘 파이스와의 과거 인터뷰를 보면 놀랍게도 마가리타 여사는 원래 축구를 끔찍이도 싫어했던 분이었습니다. 바다우스의 카스틸블랑코에서 태어난 그녀는 50여 년 전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면서 억지로 축구장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데이트를 시작하면서 축구장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경기장에 가는 여자는 거의 없었죠. 속으로 세상에 저기서 2시간이나 버텨야 한다니 라고 한숨을 쉬었어요. 친구들이랑 춤추러 가는 게 훨씬 좋았거든요. 하지만 축구장에 가지 않으면 주말 내내 남자친구를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따라갔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억지로 찾았던 비센테 칼데론. 하지만 그 거칠고 투박한 노동자들의 경기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고 흰 열정은 춤추기를 좋아하던 소녀의 심장에 조금씩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가 스스로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남편보다 더 목청을 높여 응원가를 부르는 열성 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996년이 밝았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즌 중 하나이자 라리가와 코파델레이를 동시에 석권했던 전설의 더블 시즌. 이 기적의 해에 마가리타 여사의 꽃다발 전설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아틀레틱 클루브와의 중요한 일전을 앞둔 날 마가리타 여사는 경기가 열리기 전 만자나레스 강변에 위치한 단골 펍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한가운데에 붉은색과 흰색 카네이션이 꽂힌 화병이 눈에 띄었습니다. 문득 강렬한 예감이 스친 그녀는 펍의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꽃 4송이만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 아틀레티코가 4골을 넣을 것 같거든요? 골이 들어갈 때마다 경기장에 이 카네이션을 하나씩 던질 거예요. 그리고 그날 비센테 칼데론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빌바오를 상대로 정확히 4대1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4송이의 꽃은 모두 경기장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기적적인 승리를 이끈 주인공은 다름 아닌 마법의 오른발 밀링코 판티치였습니다. 그날 판티치는 무려 1골과 2도움을 기록하며 경기장을 지배했죠. 마가리타 여사는 판티치의 열혈한 팬이었습니다. 그가 프리킥과 코너킥을 차는 우아한 방식을 너무나 사랑했다고 회고할 정도였죠. 그날의 마법 같은 4골 이후 마가리타 여사는 판티치를 향한 존경의 의미로 매 홈경기마다 그가 코너킥을 차는 남쪽 스탠드 코너 플래그에 카네이션을 놓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의식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판티치는 매번 자신이 코너킥을 차러 갈 때마다 꽃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구단에서 장식으로 둔 줄 알았던 판티치는 경기가 끝난 후 팬서비스 차원에서 그 꽃을 주워 관중석으로 툭 던져주곤 했습니다. 자신이 바친 존경의 의미가 관중석으로 흩어지는 것을 본 마가리타 여사는 다음 경기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꽃다발 사이에 작은 손편지를 묶어둔 것이죠. 판티치, 제발 이 카네이션을 관중들에게 던지지 말아줘요. 이 꽃들은 오직 당신을 위한 거랍니다. 쪽지를 발견한 판티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판티치는 꽃을 던지는 대신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그녀의 응원에 보답했습니다. 스페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사건을 계기로 마가리타 여사와 판티치는 친어머니와 아들처럼 끈끈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판티치가 팀을 떠나고 긴 세월이 흘러 수많은 선수들이 그 코너 플래그를 거쳐갔지만 마가리타의 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정 선수를 향한 개인의 애정이 어느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구단 전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거룩한 의식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단 4송이였던 카네이션은 이제 하나의 완벽한 공식을 갖춘 거대한 꽃다발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매체들의 취재에 따르면 이 꽃다발의 구성에는 완벽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붉은 카네이션 12송이, 흰색 카네이션 12송이, 아틀레티코의 로이 블랑코 영혼을 상징하는 24송이의 꽃,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마가리타 여사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데이지꽃, 스페인어로 마가리타, 2송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영혼, 그 중심에 그녀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메타포죠. 그리고 이 꽃다발이 놓인 코너 플래그 주변은 아틀레티코 팬들에게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성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팬들 사이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경기장 입구의 엠블럼은 밟아선 안 되고 코너 플래그의 꽃은 만져선 안 된다. 과거 레알 마드리드의 전설 호베르토 카를로스나 최근 레버쿠젠의 제레미 프림퐁 같은 원정팀 선수들이 코너킥을 차기 위해 무심코 이 꽃을 발로 차버리거나 훼손했을 때 메트로폴리타노의 7만 관중석에선 엄청난 분노의 야유가 쏟아집니다. 프림퐁 사건 당시 아틀레티코 공식 SNS조차 우리 아틀레티와는 장난치지 마라 며 분노를 표했을 정도죠. 반면 셀타비고 소속으로 원정을 왔던 놀리토 선수는 코너킥을 차기 전 꽃다발을 집어들어 정중히 입을 맞추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 예의 바른 행동에 아틀레티코 팬들은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꽃을 대하는 태도가 곧 아틀레티코라는 구단의 철학과 역사를 대하는 태도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리타 여사는 매경기 150km가 넘는 먼 거리를 달려 경기장을 찾습니다. 2부 리그 강등이라는 치욕의 순간에도 칼데론과 이별하며 펑펑 울었던 순간에도 그녀는 늘 그 자리에 꽃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24년 동안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이 숭고한 의식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축구장에 무관중 경기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누구도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팬들은 마가리타의 꽃이 끊길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때 나선 것이 바로 우리의 성골 유스이자 위대한 캡틴 코케였습니다. 외신에까지 대서특필된 이 감동적인 사연 속에서 코케는 경기를 앞두고 텅 빈 경기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마가리타 여사가 준비한 24송이의 카네이션이 들려 있었죠. 코케는 스마트폰으로 마가리타 여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너머의 그녀를 향해 코케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마가리타, 제가 이 꽃을 당신이 항상 놓던 그 자리에 골대를 바라보게 놓아둘게요. 이 꽃이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줘서 오늘 코너킥에서 골이 터지길 기도해주세요. 주장이 직접 나서서 노파의 의식을 계승하는 팀, 전 세계 어느 메가클럽이 이런 동화 같은 서사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자랑하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힘입니다. 가장 최근의 감동적인 에피소드는 2025년 6월 클럽 월드컵의 이야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즈볼 스타디움. 그들은 보타포고를 상대로 중요한 홈경기를 배정받았습니다. 비록 명목상 홈경기였지만 태평양 건너 미국 땅에서 마가리타 여사가 카네이션을 놓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기 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앙투안 그리즈만이 붉은색과 흰색 카네이션으로 이루어진 꽃다발을 들고 나와 코너 플래그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즈만은 타지에서 홈경기를 치르게 되자 팬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현지에서 사비를 털어 직접 꽃다발을 주문했다고 밝혀졌는데요. 라디오 생방송 도중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마가리타 여사는 목이 맨 소리로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저를 기억해준다니 가슴이 벅찹니다. 선수들에게 바라는 건 단 하나뿐이에요. 부디 오늘 경기에서 4골, 아니 3골이라도 넣어서 꼭 이겨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즈만, 그가 사비로 구매한 카네이션은 선수와 팬의 관계를 넘어 아틀레티코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모두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묶여있음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억지로 축구장에 끌려가던 소녀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 백발이 성성한 마가리타 여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축구장에 가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일요일만 기다리고 살아요. 이것이 축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틀레티코의 트로피가 레알 마드리드보다 부족하다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축구가 바르셀로나처럼 미학적이지 않다고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응원하는 이 팀에는 매경기 24송이의 꽃을 들고 150km를 달려오는 백발의 어머니가 있고 전설로 남은 선수의 이름을 30년째 기리는 충성심이 있으며
텅 빈 경기장에서 그녀를 위해 영상통화를 걸고 머나먼 타국에서도 그녀의 정신을 이어가려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오일머니로 최상급 선수를 사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리타 여사의 24송이 카네이션이 담고 있는 저 거룩한 낭만과 역사는 세상의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인생을 바치는 이유, 코너 플래그에 놓인 저 카네이션 한 다발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마가리타 여사의 건강을 기원하며 오늘 Are You Ready의 심층 다큐멘터리 시메온에 마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뜨거운 가이드 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팔레디.